뿅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죠? 아, 이거 진짜 그린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공이 있습니다. 공이 어떤 장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프로 치면 이제 홀인원, 인 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어디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간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이 in, 어디 안에 있다 해서 in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n은 어떤 것 안에 있다. 교실 안에 있다.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in the classroom 하면 교실 안에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안에 뭔가가 대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상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건물이나 벽 앞에 있죠, 그죠? 앞에 있을 때는 적어보세요. 발음을 해야지. in front of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 표현이에요. front 들어본 적 없어요. 왜 안 들어봤어요? 건물 같은 데 가면 이거 어디서 안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하면 프론트 데스크 가보세요. 이러잖아요. 프론트 데스크. 그게 이거예요. 프론트. 앞에 뭔가 좀 대표하는 또 어떤 책상이 있잖아요. 안내해주는. 그래서 프론트라는 것은 앞. 그래서 in front of. 근데 요거를 in front of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끝에 front of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in front of. 좋아요. 그래서 in front of something 하게 되면 이것의 앞에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따라해보세요. behind 혹은 behind 이렇게 다 발음하는데요.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다. 뒤에 숨겨진 이야기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뒤에라는 표현입니다. behind. 그 다음에 next to 하게 되면 어디에 next 다음이니까 어디에 옆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벽과 요 벽 사이에 있으면 따라해보세요. between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요 정도 위치에 대한 건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아까 in the classroom 하나 알려주고 뭐 다른 것도 예시를 안 드렸는데 그 예시는 조금 이따 등장을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은 이런 게 있다. behind 뒤에 behind story front desk 앞에 있구나. 앞에 next to 옆에 between은 사이구나. 요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처음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예문을 계속 보고 계속 반복해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 이제 방향 간단한 거 알아보겠습니다. 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때 우리 up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up 기분이 업됐다 이런 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제 up이라고 하고 당연히 거꾸로 말하면 이제 down이라고 하죠. down. 따라해보세요. up, down. 다시 up, down, up, dow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어떤 바닥이 있어요. 이 바닥이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그거에 위에라는 뜻을 할 때는 on을 씁니다. 왜 제가 붙어서라는 말을 강조하는지 붙어야 돼요. 바닥에 면적에 붙어서 있을 때. 근데 이게 꼭 바닥이 여러분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칠판도 어떤 하나의 바닥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딱 손이 붙어 있는 것도 on입니다. 지금 on. 파리가 이게 딱 붙어 있어요. 혹은 자 사과가 딱 붙어 있죠. 요것도 딱 on the board입니다. on the board. 보드 위에. 이때 위라는 것은 보드 위에 붙어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on은 부착되어 있는 것은 on이다. 그러면 천장에 붙어 있는 것도 천장 거꾸로지만 on the ceil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on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경우 있죠. 이때는 따라해보세요. beneath 혹은 beneath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어디에 아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상 생활에서는 beneath이라는 표현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우리가 뭐 야, 너 컴퓨터 어디냐? 책상 위에 있다. 그럼 책상 위에 컴퓨터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죠? 올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위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beneath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대신에 아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under라는 표현은 많이 쓰이죠. 보세요. 우리가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으면 심플하게
야, 너 내 가방 못 봤냐? 그러면 가방이 방금처럼 이렇게 beneath 바로 아래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렇게는 안 됐죠. 본드로 붙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beneath는 이렇게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지만 책상 아래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굴러다닐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는 아래인데 이렇게 어디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뚝 떨어져 있을 때는 따라해보세요. und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책상 아래에 있다면 under 그 책상 under the desk 책상 아래 이런 표현이 되죠. 우리 독해할 때는 이렇게 끊고 장소 개념이 되는 거죠. 책상 아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꾸로 붙어있지 않고 떠있는 위에라는 것을 의미할 때 붙어있지 않고 떠있는 위라는 걸 의미할 때는 따라해보세요. over 혹은 따라해보세요. 요거 많이 씁니다. 요거 over도 많이 쓰지만 요거 많이 써요. above 아닙니다. above 바보야 이거 아니에요. above 이렇게 돼요. 요거는 어디에 떨어져서 위에 있는 거. 가령 이제 네 머리 위에 있네 할 때 네 머리 위에 있네가 on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 더러워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한번 붙일 수는 없죠. 이렇게 이게 on이고요. above your head 하게 되면 머리 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걸 말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거. 요게 이제 above 혹은 ov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됐으면 이제 바로 예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계속 파악을 해보면 돼요. 이건 이제 두고두고 여러분들 계속 확인하시면 되니까. 자, 볼게요. 첫 번째, Tom is in his room. 이때 이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Tom은 어떻게 해석돼요? 그의 방 안에 있다. 그래서 is는 이때 어디 장소 개념 앞에서는 있다라고 했죠. 이제 우리 배웠던 게 연결되죠. 그죠? Tom은 그의 방 안에 있다. 그럼 생각이 딱 상상이 되는 거죠. 안에 있구나. A cat, 고양이가 on the sofa. 소파가 이렇게 있으면 소파에 위에 진 고양이가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소파 바로 위에 붙어서 있구나. 공중 고양이가 아니라 나는 공중 고양이.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소파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 그래서 on the sof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I raised a chair above 혹은 over my head 이렇게 되죠. 나는 raised 올렸다 이렇게 됐죠. 올렸다. 뭐를요? 의자를 올렸다. 들어 올렸습니다. above my head 됐죠. 그죠? 장소 개념입니다. 내 머리 위로 올렸다. 내 머리 위로인데 만약에 above, over 대신 on을 쓰면 의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머리에 받치고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되지만 above 되면 팔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의자가 팔로 뻗어서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이런 벌을 제가 학창 시절 때 좀 받아봤는데 머리에 대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오래 있을 수 있어. 근데 팔 들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Kevin sits next to me 됐죠. 그죠? Kevin은 앉는다. next to 누구 옆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next to me 여기까지 장소입니다. 내 옆에 앉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됩니다. He disappeared in front of my eyes 이렇게 되죠. 그죠? 그는 disappeared 꼭 알아두세요.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랴가 아니라 사라졌다. 원래 여러분들 단어 disappear 하게 되면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사라지다. 그리고 반대로 this가 없이 우리 this 한다고 그러죠. 없고 그냥 appear만 있으면 반대말 되는 겁니다. this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나타나다. 한번 읽어볼까요? disappear 사라지다. 요거는 appear 좋아요. 나타나다 되죠. 과거형이죠. ed 붙었으니까 he disappeared 그는 사라졌다. 장소 나오죠. 그죠? in front of front desk 앞에 어디 앞에? 내 눈 앞에서 사라졌다. 와! 이제 간단한 소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소설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There is 뭐뭐가 있다죠. A yard. yard는 마당입니다. 마당. 장소죠. 어디 마당이 있다는 겁니까? 집 behind 뒤에 집 뒤에 그 집 뒤에 마당이 하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I found a key under the table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죠? 나는 found 요거는 find의 과거입니다. 의 과거. 찾다의 과거입니다. 찾았다. 누구를 뭐를 a key 열쇠를 찾았다. under the table 아까 나왔죠. 탁자 under 아래 근데 붙어있는 게 아니라
탁자에 떨어져 있는 아래니까 저 탁자 아래 열쇠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사실 다 했어요.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약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편하게. 이런 것들 말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간단히 장소를 표현할 때. 좀 전에 뭐 소파 아래, 뭐 아래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in과 s를 써서 편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알아둘게요. 소파 뭐 이런 것만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We had a great dinner at the restaurant. 처럼 보세요. 우리는 가졌다. 멋진 저녁 식사를. 즉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멋진 저녁 식사를 했다. At the restaurant. 장소예요. 식당 안에서라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in the restaura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식당 안에서. 근데 식당 안에서 당연히 밥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굳이 in이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장소를 나타낼 때 나 그냥 어디서라고 간단하게 어디서 먹었어? 식당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쓸 때는 보통 at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식당 내부에서 아까 이제 그의 방 안에 있다 이러면 그때는 강조하는 거죠. 걔 방 안에 있던데? 걔 방에 있어. 강조할 때 in을 쓰지만 그래서 자꾸 편하게 우리 at이라는 것은 접합 지점이라고 했죠. 어떤 교점입니다. 교점. 내가 식당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식당에서 그냥 밥을 간단히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이때 식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식당에서 식사를 잘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쓰고요. 보세요. Let's meet. 만나자.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역시 여기서도 뭡니까? 접합 지점입니다.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그냥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이 그렇게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를 쓸 때 at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까 말했듯이 on the bus stop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버스 정류장 위에 이렇게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you have to study hard. 너는 have to study. 공부해야 된다. hard. 열심히. 어디 학교에서. 역시나 이것도 학교를 큰 의미를 안 두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평범하게 쓸 때는 a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위치나 방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아까 거랑 착각하실까 봐. 아까는 어디 위에, 어디 앞에, 어디 사이에 이런 의미가 있었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디에서라고 쓸 때 at이랑 in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at은 그냥 편하게 접합 지점 혹은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나자라고 할 때 어디에서라는 의미 정도가 되고 그 어디에서라고 똑같이 해석되지만 조금 더 의미, 나랑 관계가 있는 뭔가 좀 연관이 있다는 걸 더 강조시키고 싶으면 그때는 in을 보통 많이 씁니다. She is watching TV. 그녀는 watching, 보고 있습니다. TV를 어디서? 거실에서. 거실이랑 내가 생활하는 공간, 나랑 좀 뭔가 밀접하죠? 그래서 거실에서라고 이렇게 편하게 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랑 다릅니다. 이거 그냥 편하게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쓸 때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 우리 배웠죠? 연도가 아니죠?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됐죠. 그죠? 서울에서 태어났다. i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태어난 거니까 밀접한 장소니까 이게 in을 쓰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앞에서는 무조건 in만 써야 되냐? at은 못 쓰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학자들이 혹은 문법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서울이나 뭐 이런 데는 무조건 in 써야 된다. 큰 장소는 무조건 in이고 작은 데는 at이다라고 말한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아는 책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서울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태어난 데니까 밀접하니까 in을 쓰지만 at Seoul. 나는 한 사람을 at Seoul. 서울에서 만났다라고 할 때 그냥 별 감정 없이 나는 서울이라는데 잠시 들렀는데 출장 갔다가 거기서 그 서울에서 누구 만났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쓸 때는 at Seoul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미국 사람이 나 옛날에 너 서울에서 너 만났었지? 서울 잘 알아. 나 서울에서 너 만났잖아. 할 때 그 서울은 그 사람한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죠? 자기가 좀 어떤 인연도 만나고 서울 좀 알아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in Seou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뭐뭐에서란 뜻을 쓰지만 at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접합점, 만나는 장소 요 정도의 뉘앙스라고 하면 in은 어떻다? 뭔가 좀 나랑 좀 연관이 있는 생활 밀착이 돼 있다. 인연이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나랑 좀 약간 정이 쌓여 있다. 그리고 요거는 뭐다?
좀 기름기를 뺀 좀 객관적인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법적에서 요거를 뭐 작은 장소다, 큰 장소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파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